단맛이 강한 녹황색 채소인 당근은 면역력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챙겨 먹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근의 효능을 시작으로 올바르게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레시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당근은 저장성도 뛰어나서 사시사철 언제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렇게 흔하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식재료들은 별 생각 없이 먹다 보니 그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피부 건강에 좋은데요. 2010년 미국 농무부 인간노화영양연구센터에서 당근을 먹었을 때 우리 피부 건강, 특히 햇빛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손상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근을 꾸준히 먹게 되면 햇빛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주름 예방과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우리의 눈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우리가 햇빛에 자외선을 쐬면 피부의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때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피부 노화를 완화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피부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음식은 당근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와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회복이 빠르게 만들며 탄력 유지와 주름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피부 노화와 자글자글한 주름이 걱정이시라면 당근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암을 예방해 주는데요. 당근을 꾸준히 먹었을 때 여러 종류의 암이 생기는 위험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조심하셔야 하는 유방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8년 한 의과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많이 섭취할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장, 식도, 위, 대장 등 우리가 흔하게 많이 걸리는 소화기관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암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데요. 특히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알파카로틴도 풍부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베타카로틴이 암에 좋다고 하니 영양제로 먹어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영양제로 고함량의 베타카로틴을 먹게 되면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카로티노이드는 음식 형태로 먹었을 때 효과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보다는 당근을 꾸준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1개 정도인 70g 정도 먹으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식탁에 당근이 자주 올라가면 좋겠죠? 당근의 뛰어난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질병을 손에 꼽자면 그중 하나가 치매인데요. 치매는 뇌세포의 손상과 뇌 조직이 위축되며 생기는데요.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며 뇌세포를 파괴하며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제 작용을 하면서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였다고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 베타카로틴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폴리페놀, 오메가3 등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좋은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당근의 뛰어난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눈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눈이 침침해져서 많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당근은 눈 건강과 야맹증 개선에 좋은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제가 우리 눈에서 산화 스트레스로 생기는 눈의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는 로놉신이라는 친구도 필요한데요. 이 로놉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챙겨 먹으면 이 친구들을 모두 한 번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당근의 뛰어난 효능 5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당근은 기본적으로 달콤한 맛이 있는 채소죠. 그래서 혹시 혈당이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혈당 지수가 39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 38,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당근을 먹게 하고 혈당 수치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당근을 통한 카로티노이드의 생체 이용률이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인하여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당근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당근을 드실 때는 여러 방법으로 드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레시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들께 필요한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째 먹기입니다. 여러분, 당근을 손질할 때 물로 가볍게 씻고 나서 채칼로 껍질을 벗겨내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드셨다면 그동안 반쪽도 안 되는 영양소를 드신 건데요. 당근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껍질 바로 아래층과 표면 부위에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면 당근의 카로티노이드가 상당 부분 같이 벗겨나가는데요. 또 식이섬유, 폴리페놀, 그리고 각종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의 영양소를 알차게 챙기기 위해서는 껍질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드시는 게 좋겠죠. 껍질째로 드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과체류의 농약 잔류량은 법적 기준치 이하이거나 불검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문질러 씻어주기만 해도 충분한데요. 아주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 걱정돼서 껍질의 영양소를 놓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안전기준 내의 잔류 농약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세척으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째로 먹는 게 영양학적 이점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익혀서 먹기입니다. 당근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들은 살짝 익혀서 먹었을 때 생으로 먹는 것보다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더 높아지고 흡수율도 증가하는데요.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게 되면 대략 10에서 30% 더 많은 카로티노이드가 흡수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당근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된 시금치, 단호박,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역시 살짝 가열하거나 볶아서 드시게 되면 영양소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기름에 볶아서 먹기입니다. 한 연구에서 당근을 기름에 익혀 먹었을 때 베타카로틴 함량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만나야 그 성분이 잘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기름과 섞인 상태로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쓸개즙과 만나며 유화 상태를 형성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대체적으로 야채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당근은 그 반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달걀인데요.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막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매일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또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 D가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당근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데 좋습니다. 또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당근에 모자란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처럼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어 좋습니다. 꿀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인데요. 사과의 효능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주 챙겨 드시면 좋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먼저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운동을 자극해 변비를 해소해 주는데요. 이때 펙틴과 여러 영양소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껍질째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런 효능 좋은 사과를 당근과 함께 먹으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사과와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서로 다른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이 식이섬유도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며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 둘 모두를 함께 섭취해 주는 게 소화기 건강,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해주면 다양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좋습니다. 당근과 사과를 활용해 만든 벤나 주스가 있는데요. 레시피는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주세요. 꿀조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저렴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해서 가성비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지방 함유량은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뱃살 빼는데 양배추만큼 좋은 채소가 드뭅니다. 또 소화불량으로 속쓰림이 잦고 위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양배추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썰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주는데요. 그리고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런 양배추를 당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비타민이 면역 기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당근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흡착되지 않고 배출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에 당근을 곁들이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높아지며 몸속의 염증 완화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양배추를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과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벤나 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위스의 벤나 병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아침 환자들에게 사과와 삶은 당근을 갈아 만든 벤나 주스를 준다고 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사과는 비타민C, 펙틴, 칼륨 등이 풍부해서 심장질환, 암, 천식,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종합 영양 주스가 탄생하는 건데요. 벤나 주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당근 한 개를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찜기에 올려서 뚜껑을 닫고 5분간 쪄주는데요. 다음으로 사과 한 개를 준비해서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사과와 당근을 넣고 적당량의 물과 올리브유 2스푼을 함께 넣어준 후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당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리브유는 꼭 챙겨 넣어주시고 단맛이 부족하면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넣어서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당근 라페 레시피인데요. 이 레시피는 개그우먼 신봉선 씨가 살을 쏙 뺄 때 먹었던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3주 만에 11kg을 감량했다고 하니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당근 라페는 생소한 음식일 텐데 당근을 채 썬다는 뜻을 가진 프랑스 샐러드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 채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얇게 채 썬 당근을 볼에 담고 소금 3분의 2숟가락을 골고루 뿌리고 버무린 후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이렇게 절이는 동안 올리브 오일, 홀그레인 머스타드, 레몬즙, 꿀을 섞어서 소스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제거한 당근에 이 소스를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고 밀폐 용기에 하루 정도 냉장 숙성시켜도 더 맛있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재료로 속을 채워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근의 효능 5가지로 첫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햇빛의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손상을 막아줘서 주름 예방, 탄력 유지에 좋고요. 두 번째는 암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며 흔하게 걸리는 소화기관 계열의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세포 파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베타카로틴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으로 챙겨 드시는 게 치매 발병률을 더 낮추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당근의 효능을 끌어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잔류농약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흐르는 물로 잘 씻어 먹기만 한다면 오히려 껍질에 있는 알찬 영양소를 챙기는 게 영양학적 이점이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익혀서 드실 경우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에 볶아서 먹기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요리해서 드셔야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꿀조합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과 지방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꿀조합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모두 섭취할 수 있어 소화기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배추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높여 몸속의 염증 완화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사과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사과를 이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먹기만 해도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과 섭취법을 시작으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사과는 아침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으며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는데요.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또 이 식이섬유들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사과를 먹고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과일을 딱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사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빈속의 사과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흡수가 덜 된 상태로 과당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장 속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배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함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었는데 배에 가스가 차고 단순 쾌변을 넘어서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 정도라면 공복에 사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과가 체질에 맞지 않으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거나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쉽게 좋아지는데요. 밥을 먹은 후 사과를 먹게 되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소화되고 흡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배에서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밤에는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이때 자려고 누워버리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또 소화를 시키느니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로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고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새콤한 맛이 산성처럼 여겨져 속쓰림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중알칼리성 식품으로 밤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는데요.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며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진정 효과까지 나타나며 숙면까지 이어지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이 방법으로 드시면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3배나 많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이 플라보노이드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어르신들의 노인증후군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보놀 중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도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것보다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계적으로 10에서 15%의 비율로 낙상과 골절을 겪으며 노인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증후군을 이야기하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단백질 섭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을수록 노인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노인증후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 말고도 퀘르세틴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특히 퀘르세틴 함유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노인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몸속 혈액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생기게 되고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퀘르세틴은 혈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찾는 채소는 아니지만 샐러드나 녹즙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케일은 제가 당뇨에 좋은 채소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일 속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외국에서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기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으로 채소 중 2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우리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데 좋고요.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싱글탱글 특유의 달콤함과 과육의 느낌이 가득한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퀘르세틴부터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정말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신경보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며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는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여러 편의 연구 결과에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성맞춤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꿀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는 이름에 버터가 들어가서 땅콩과 버터를 섞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을 땅콩 버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 버터를 조금씩 얹어서 먹는데요. 땅콩 버터에는 사과에 모자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해주면 노인증후군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또 땅콩버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 대비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용해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과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있지만 땅콩버터로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지면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둘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인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근을 먹게 되면 시력이 잘 유지되게 도와주고 어두운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야맹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며 백내장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60대는 69.2%, 70대 이상은 91.3%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근이 백내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눈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안성맞춤인 야채 중 하나입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좋은데요. 또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뇌를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사과에 없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U는 위산과 여러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둘 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면 고지혈증이 걸리게 되고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하는데요. 미국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발하게 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사과만 단독으로 먹어도 우리 건강에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과의 효능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인 중에 천식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과 2달 먹고 기침이 반 이상 줄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같이 먹게 해본 결과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오래 씹는 것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씹으며 자극을 줘야 뇌 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가 안 좋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먹으면 훨씬 씹기 편하실 거예요. 사과를 드실 때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남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되게 되는데요. 혹시 갈변된 사과는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사과 표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갈변 현상은요, 산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 섭취했을 때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며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활성산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어떤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기준치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동네 날라리처럼 우리 몸 이곳저곳 건들며 시비를 걸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DNA, 단백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손상시키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